합니다. 7월 첫째 주 모의고사 테스트가 되겠고요. 문제 6문항인데 문제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 보시면서 조금 새롭다기보다는 야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문제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약수는 항상 먼저부터 뭐부터 봐라? 문제부터 접근해 주세요. 보시면 기억의 근본적이 되는 구조를 다해서 찾아 이어절로 보래요. 그렇죠? 그럼 먼저 우리 기억을 한번 봐야겠지? 자, 기억을 보시게 되면 무언가 뭉치고 비비꼬이고 하던 것, 그쵸? 가슴 속에 내가 뭔가 불만을 갖게 된 계기를 어디서 다해서 찾으래요. 쭉 봤더니 어떤 부분이 나와 있느냐? 다해서 보시면, 그쵸? 내년이면 공과대학을 나오러 말하더래. 중학교 때는 어머니보다 키가 큰 둘째 아들이 있고, 딸은 지금이라도 사회를 보기는 다 길러놓았고, 남편은 빈둥빈둥 놀며 마누라가 조리차하는 것을, 그쵸? 용돈이나 받아쓰고 자동차로 땅떼기를 까불려 쓰는 만져 신수가 멀쩡하다 쭉 이야기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8, 9사 동안 장사를 하느라고 매일 들러서 보면 젊은, 그쵸? 아이고 배웠다. 젊은 영감들 등이라도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정서로 보이는 꼴이란 아닌 게 아니라 옆에서 보기도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없지만 않았지만은 결혼들을 처음 했을 예전 시절이나 도지사에 관사에 들어갈 때야 어디 존재나 있던 위인들인가. 자, 그 얘기는 뭐냐? 오기미 입장에서는 부럽긴 하지만 난 별로 신경 쓰지도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부침이. 그것이 그렇습니다. 처지가 뒤바뀌어서, 그쵸? 어떻게 되냐? 관 속에 한 발을 들어오는 영감이나마 반민자로 지목이 가다니 이런 것 저런 것을 생각하며 쭉쭉 뽑아놓은 자식들고 한참 활동적인 허위대 좋은 남편에 둘러싸여 재미있고 기운을 차게 사는 양이 역시나 부럽고 저희만 잘 된다는 것이 시기도 하는 것이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1번 문제 아까 뭐였어요? 우리 다해서 이 어절로 쓰라 되어 있죠? 어절. 그래서 어떻게 돼? 그것이 처지가 뒤바뀌어서 이렇게 내용을 찾아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1번 문제 답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해서 찾았죠? 처지가 뒤바뀌어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에서 광복 직후의 물질주의적 세태를 암시하는 등장인물의 대사를 찾아 그 끄어절과 터절을 쓰시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기미와 정례부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또 누구 있습니까? 우리 그렇죠. 교장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하기를, 자 보시면 물질적인 세태야 돈만 밝히는 사람이잖아. 정례부처 보시면 알겠죠. 정례부처는 어떤 존재였어요? 두 파산을 보시겠지만 정례부치는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어 있지만, 그쵸? 오기미는 뭐야? 경제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파탄이 난 사람이죠. 근데 오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질 세태에 대한 암시래요. 그럼 누굴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 교장을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야신의 생활입니다. 입만 가지고 숙여먹고 등쳐먹고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허울 좀 부당한데 아니고는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라. 지금 세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물질주의 세태, 지금 세상 더럽다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쳐다절, 끄다절만 쓰라고 어떻게 되는 거야? 입만 아닙니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입만과 아니겠습니까?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찾아서 어절이란 단어와 그쵸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 표현이에요. 5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 써 있어. 능력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니 하는 말은 동사 그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 동사에서만 작용된다. 형용사 이다와 같은 경우는 능력이나 의지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예컨대 장미가 예쁘지 않다라고 하면 상태를 부정한 것이다. 한편 장형 부정 표현은 명령보가 처음에도 못하다, 아니하다 되게 구분이 없어지고 뭐뭐하지 마라, 말자로 나타난다 나와 있습니다. 정유 조의자입니다. 자, 중요한 뭐야? 부정 표현을 찾으라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부정 표현 두 가지 뭐 있었습니까? 우리 안 하다와 못하다 있죠. 안 한다는 건 의지고요. 못한다는 건 능력입니다. 그렇죠? 의지, 그렇죠? 의지와 능력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뭐 볼까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 삶에 노르가족 신발을 신고 일말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우리 시대를 못 믿게, 그렇죠? 할 될수록
인간이 일그러지고 메말랐다는 생각이 들수록 나는 그러한 비극을 극복하는데 그만큼 더 사랑의 매력을 느낀다. 내 영혼이 일러주었네. 난 난제보다 더 크지 않고 작지 않음을.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이 만들어진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음을. 당신이 죽음으로 신이 나타나 당신의 일생에 관했을 때는 당신이 이기거나 졌거나 쓰지 않는다. 그렇죠? 자, 신은 당신이 어떻게 경기를 치는지 대해 쓴다.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 하나씩 각 2점씩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법이란 부분은 어렵다기보다는, 그쵸? 우리가 어떻게 찾는지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얘들아 정해져 있어요. 나와 있는 게 교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의문의 변동 기억하셔야겠고요. 오케이,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셔야 게 한글 맞춤법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글 맞춤법. 그리고 마지막 요 문법 요소까지, 여기까지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문법 요소는 또다시 우리가 시제, 부정문, 높임, 피동, 사동, 그리고 인용까지 요 5가지 분야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겠습니다. 피가 왜 이렇게 나오냐? 흐하하, 그 시간에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4번과 5번을 들어가는데, 자, 4, 5, 6은 가천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좀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오나 찾아주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야. 보기에 1, 2가 반영된 문제를 제시어치다 각각 첫 어절과 마지막 어절을 순서대로 쓰시고 그래요. 봤더니 구체적인 작품의 색채를 언급하고요. 고우 그림에서 느꼈던 표현자 아름다움을 설명한대. 자, 보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보시면 보겠습니다. 색채형들 해바라기의 노란색, 별이 빛나는 뱀의 파란색의 밤의 빛깔들, 이런 2번 미술관 관람을 통해 쭉 보시면요, 통해 고음만에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채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자, 표현자 아름다움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럼 1번 어떻게 되는 거야? 첫 어절 해바라기 나와야겠죠. 끝 어절 뭐가 되는 겁니까? 있었다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답이 안 돼요. 이게 딱 정해진 문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적 방식을 활용해 고우가 어떤 화가인지 비유법, 우리 여러분 설명했죠. 지규, 은유, 의인, 화류, 대유, 아이고 넘어가네. 풍유, 의성, 의태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쭉 보시면 색채의 마술사처럼 얘기하잖아. 어떻게? 그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색채의 마술사처럼 열정적으로 자신의 색을 바꾸게 그려나갔다 되겠죠? 그럼 첫 어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마지막 나갔다가 되겠죠. 그는 나갔다. 오케이. 4번 문제 바로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자, 5번과 6번을 보시게 되면 문제를 확인해 봅니다. 이게 지금 문제 5번인데 원래 문제 2번이다 보는데 이게 사진을 좀 긁지 못했어요. 보기의 제시문을 읽고 기억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보기의 1과 2에 들어갈 적절말을 제시문에 찾아 쓰라 되어 있어요. 자, 먼저 기억을 확인해 볼까? 기억이 누가 되는 거야? 우리 질 드레지 아저씨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말하는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억, 질별의 관점의 사람들은 무엇만 알고 있는 것이다. 무엇은 사람들의 개별 존재의 독자성인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은, 질베르즈는 이것을 통해 이를 형상하는 성질의 내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틀에 박힌 무엇은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보았다. 자, 쉽게 말하면 질 드레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게 되면 여기 부분 드레이즈는 획일화된 삶을 탈피해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미꽃이 제각기 자신의 독특한 효과와 향기가 있다. 그것은 진달래꽃, 국화꽃과 구별되는 장미꽃의 개념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드레이즈는 개념적으로 파악되는 차이와 개별 존재의 독적 구분하기 위해
차이 자체라는 말을 썼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위해 A는 강원도 출신이고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A의 특성은 강원도 출신 공무원이라는 성질에 의존한다. 어떤 개념사 성질을 내포라고 하는데 내포들이 많아지면 그것은 적용 범위인 외연을 줄어든다. 내포들이 많아지면 결국 외연이 단 한 명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포들 역시 동일성을 개념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출신이 아닌 사람들,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도 그것을 A의 독자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자, 여기서 한번 살짝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알고 있다고 했지만 줄별이 관점에서 무엇만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엇만 발표하기 위해서 개념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얘기해 줍니다. 그쵸? 자, 쉽게 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볼게요. 먼저 재생자산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머릿속에 꽂힌 도식을 떠올리는 것은 꽃의 개념을 분명히 나타내는 수단이다. 만약 꽃의 도식이 개념과 맞지 않는다면 잘못된 도식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도식을 수정해야 한다. 재생자 산상력으로 만들어진 도식은 개념에 종속되며 어떤 대사에 주어진 개념과 일치한지 판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반면 창조적 상상력은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경우 사물의 개념에 의문을 품고 개념과 연결하기 어려운 낯선 도식을 작품으로 표현했다. 둘레진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만드는 낯선 도식들이 사람들의 관습적 가지고 있는 개념을 흔듦으로써 새로운 시를 이끌어낸다 보았다 얘기했죠.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 봐야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사람들은 무엇만 알고 있다? 그쵸? 개념만 알고 있다 얘기해 주죠. 그리고 개념은 사람들의 개별 존재물 독자성이 무엇을 아까 뭐 있었어요? 우리 무엇? 그쵸? 차이 자체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차이 자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은 차이 자체는 개념에 형성하는 성질의 내포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며 틀에 박힌 개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 본다 나와 있지요. 그쵸? 요즘에 얘기했지만 차이와 개별 존재 특자성을 구분하기 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확인합니다.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세자리 작품 생투빅투아르 사례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기 2는요.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1의 작품을 감상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1과 2에 들어갈 말을 찾으래요. 자, 보기 들어갑니다. 폴 세잔의 생투빅투아르 산은 그의 고향에 있는 산을 그린 것이지만 기존의 풍경화에서 보이던 산과는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원근법을 무시하여 산과 마을의 풍경을 하나의 덩어리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 이후 입체주의를 통해 형태의 공간에 대한 실험으로 발전했으며 사물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볼게요. 세잔이 그린 산의 칸트와 들레즈가 이야기한 무엇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도식이다. 이 그림은 산에 대한 관습적 개념에서 벗어나 형태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만약 세잔이 기존의 원근법을 따라 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이 그림은 개념에 종속된 도식을 되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여진 세잔의 새로운 시도로 들레즈가 언급한 무엇의 삶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으이차. 자, 일단 상상력이라는 바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꽃들이 존재하고 쭉 이야기하죠. 개념을 바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 칸트는 개념 복제의 무엇을 떠올린 것을 도식이라고 했는데 도식을 떠올린 데는 상상력이 적용하여 도식에 있어서 개념과 개별적 대사 이론이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칸트는 상상력을 또다시 재생과 창조로 나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생적 상상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오케이? 창조적 상상력은 개념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산에 대한 관습 개념에서 벗어났대.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죠. 그럼 얘는 무슨 상상력이야? 그렇죠. 창조적 상상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고요. 자, 데이어스가 이 그려 보여준 세자의 새로운 들레즈가 언급한 무엇? 자, 들레즈가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쭉 보시게 되면 들레즈가 이야기한 것 중에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냐면 들레즈는 개인이 주체로서 살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삶을 과거에 떨치고 유목민과 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유목민들은 정착과 안정된 삶의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걸 찾아다닌다.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자유롭고 독자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 들어갈 말, 그렇죠. 뭐가 된다? 유목민의 삶의 방식. 네, 유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쵸? 한 번쯤은 보실 수 있는 문제인데, 아직은 우리가 감이 좀 안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체크하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어요.